이전에 예비 시누이의 개념 없음에 대해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본인밖에 몰라서 동생과 어머니를 하인처럼 대한다는 내용이었죠. 어지간하면 같은 여자의 어린 아이들을 연년생으로 낳아 키우느라 힘들겠지 하고 넘기고 싶었지만 점점 봐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예비 시누이가 아니었습니다. 예비 신우뿐만 아니라 남친과 예비 시어머니가 더 문제더라고요. 주위에서 아무리 뭐라 해도 부부 둘만 굳건하면 된다는 말을 듣긴 했었지만 내 남편이 될 사람이 내 편이 아니니 이 결혼을 할 필요가 없다 싶습니다. 과거 일들은 다 제쳐두고 이번 사태만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식을 올리기 전부터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 남친은 전셋집에 저는 월세에 살고 있었는데 월세를 아껴서 조금이라도 결혼 비용에 보태는 게 이득이라는 예비 시가의 설득에 어차피 결혼할 거니까 하는 생각이 들어 정리하고 들어가서 함께 살았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다가오는 추석 문제로 예비 시누이가 남친에게 연락을 했다네요. 나 추석에 니네 집에 갈 거야. 라고 하면서요. 항상 이런 식입니다. 가족끼리 그게 뭐가 나쁘냐 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매번 다른 사람 의견이나 상황은 묻지도 않고 혼자 결정한 후 통보합니다. 난 이렇게 할 거다. 그러니 그리 알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하고 말하면 남친과 예비 시모는 꼼짝도 못하고 하는 그런 식이었죠. 참고로 남친 집과 20분 거리에 예비 시부모님이 살고 계십니다. 즉 누나의 친정집이죠. 또 멀지 않은 곳에 누나의 시댁도 있다고 들었고요. 그런데도 명절 내내 동생 집에서 지내겠다는 건 아무래도 본인 마음대로 하기 편한 곳이라 그러는 것 같았습니다. 저랑 연애하는 동안에도 남친이 누나와 매형한테 해준다며 장 봐서 요리하고 눈치 보며 자리를 피해주는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그 집이 남친 집인지 누나 집인지 헷갈릴 정도였죠. 혼자 사는 남동생 집에서 산후조리도 했었는데 누나의 시부모님이 찾아오셔서 정작 집주인인 남친은 자리를 피해줘야 했습니다. 어이가 없는 건 모든 편의를 다 봐줬음에도 에어컨이 시원하지 않아 불편하다고 짜증내며 갔다는 겁니다. 오면 불편하다고 날리면서 고향에 올 일이 있으면 꼭 남친 집에 와서 뭉개려고 듭니다. 그래도 올해는 안 그럴 줄 알았었죠. 적어도 이젠 제가 함께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누나가 그러더랍니다. 내가 네 여친 보면 안 되냐? 걔는 평생 나 안 보고 살 거냐? 왜 못 오게 하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오는 거 싫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오지 말라고 한 적도 없어요. 다만 가려고 하는데 괜찮냐? 이 정도는 말하는 게 예의 아니냐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이에 남친은 누나가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 하고 말하며 불편하면 제가 친정에 가 있는 동안만 와 있으라고 하겠다네요. 마주치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게 무슨 개소리인지. 이미 남친 집에 제 짐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안 마주친다고 끝날 일인가요? 여기서 화나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아무튼 그 문제로 다투다가 예전에 있었던 누나에 대한 문제들까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판 싸우게 되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제가 이렇게 누나한테 끌려다닐 거면서 나랑 결혼은 왜 하려는 거냐. 결혼하고 나서도 어떻게 될지 뻔히 눈에 보인다. 나는 그렇게는 못 산다. 그냥 헤어지자. 하고 말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뭐든 할 테니 헤어지지만 말자며 빌더라고요. 해서 그럼 누나한테 제대로 거절하라 했습니다. 이젠 우리가 같이 사는 집이니 예전처럼 들락거리지 못하게 하라고요. 여기서 제가 더 어이가 없었던 건 남친이 그건 도저히 못하겠다며 거부했다는 거죠.
그냥 미안하다 하면서 울기만 하더라고요. 그땐 정말 너무 화가 나서 그럼 내가 해? 네 누나한테 내가 말하냐고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제가 그렇게 하길 원한다면 하랍니다. 네. 그래서 더 이상 동생한테 이기적이게 굴지 말라고 톡을 보냈습니다. 당연히 또 난리가 났었죠. 톡을 확인하자마자 전화에서는 너 내 동생이랑 결혼하면 형님 동서 사이가 될 건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사이인 줄 알고 이러는 거냐. 이거 되게 나이값 못하고 예의 없는 짓이다. 네가 우리 가족에 대해서 뭘 안다고 이러는 거냐. 내 동생이랑 엄마가 너한테 힘들다고 하소연이라도 했냐. 지금까지 내 동생이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너 만나고 나를 속상하게 한다. 목소리 들으니 네 성격을 알겠다. 우리 가족이랑은 완전 다르다. 하면서 막 퍼붓는데 저도 한한참이라 할 말 다 해버렸습니다. 다르다는 거 알고 있다. 그래서 다투고 조율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고 있고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아 헤어질 생각이다. 나이값, 예의 그런 것도 상대를 봐가면서 지키는 거다. 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1시간 정도 통화를 하면서 알게 된 건 제가 크게 오해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절대적으로 남친이 말을 잘못 전했던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누나도 이상한 사람이 돼서 억울해하고 있었던 거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렇게 오해한 건 미안하다 했습니다. 그러자 그 누나라는 사람이 사과는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인생 선배로서 말해주는 건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 동생을 만나든 안 만나든 성인이니 둘이 해결할 문제지만 무례하게 살아서 득이 될 건 아무것도 없다. 하고 말하는데 갑자기 제가 다 잘못한 게 되어 있더군요. 마치 내가 윗사람이니 넘어가 주지만 네가 개념이 없는 건 알고 있어라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남친을 죽도록 패주고 싶었습니다. 누나고 저고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수도 없이 많았는데 누나와 여친이 싸울까 싶어 뒤로 빠져서 눈치만 보고 있었으니까요. 결론은 화해하고 감정을 풀고 전화를 끊었다기보단 문제가 남친에게 있으니 더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였습니다. 누나도 그리 생각했는지 더 이상 막말은 없었고요. 그래도 일단 기분은 최악이었네요. 그런데 제가 더 기가 찼던 건 다음날 남친이 밝아진 얼굴로 누나하고 통화해서 다 풀었다는 말을 전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통화했어 하고 말했더니 응, 내가 다 사과했어. 딱 이러더라고요. 너무 황당해서 뭘 사과했는데? 하고 다시 물어보니 자기가 무례하게 군 것도 사과하고 누나가 그런 말 듣게 한 것도 사과했어. 하고 말하는데 순간 남친에게 있는 정 없는 정이 다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친 거냐고 버럭 소리를 질러버렸네요. 그런데 남친놈은 뭐가 잘못된 건지 그리고 제가 왜 화를 내는 건지 전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놀란 토끼 눈을 하고서는 너도 누나한테 사과했잖아 하고 말합니다. 이 정도면 그냥 병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결혼을 해봐야 처음부터 예의 없던 동서로 찍히고 시부모님 귀에도 전후 사정 하나 없이 전해져서 저만 나쁜 사람으로 살아가야겠죠. 그렇게 살 생각을 하니 진짜 억울해 미칠 것 같아 그냥 파혼하자 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지난 주말 제 짐을 전부 싸들고 본가에 와 있는 상태네요. 남편 될 사람도 내 편이 아닌데 아예 시집살이를 각오하고 뛰어드는 건 절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럼 부당한 대우를 달게 받아들일 마음도 없고요. 그렇게 나온 지 일주일 정도가 되어가는데 나온 직후부터 잘못했다, 미안하다 하고 연락을 해왔지만 전부 무시했습니다. 현재는 다 차단해 놓은 상태이고요. 제가 한 바보짓은 남친의 말만 믿고 누나한테 카톡을 보낸 건데
이건 평생 반성하며 살 생각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해도 대신 말하는 짓 따위는 다신 안 하고 살려고요. 이미 파혼한 상태이지만 너무 화나고 답답한 마음에 글을 써봅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제 전남편 같네요. 중간 역할도 하나 못하고 중간에서 화를 점점 키워서 집안 싸움 만드는. 결국 그것 때문에 이혼했어요. 저 시누이는 동생을 찍어 누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님한테도 똑같이 대하는 겁니다. 제 전 시어머니가 그런 분이었거든요. 저를 찍어 누르려다가 제가 튕겨 나오자 급 당황하시더라고요. 지금이라도 발 빼게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아마 님 남친이 똑부러지지 못해서 누나가 저렇게 휘두르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항상 누나가 시킨 입장이었던지라 남친도 누나도 그게 익숙해진 거죠. 남동생은 쏙 빠지고 누나는 싸가지 없는 여자가 되고요. 결혼하면 그 문제로 매번 싸우게 될 겁니다. 파혼하신 거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시고 마음 추스르세요. 세 번째. 아니 뭔 어디서 이런 머저리 같은 놈이 다 있죠? 무슨 맹꽁이야 뭐야. 진짜 답답해 죽겠네요.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발 빼서 다행입니다. 네 번째. 이렇게 미리 알고 파혼하셔서 얼마나 다행인가요? 화내실 일이 아니라 축하할 일입니다. 자기 누나한테서 독립 못한 애시키 데리고 살려면 안 봐도 뻔하죠. 어디 문제가 그뿐이겠나요? 아마 결혼하게 됐다면 시모를 두 분 모시고 사는 꼴이 됐을 겁니다. 앞날은 안 봐도 뻔합니다. 지옥문 앞에서 나오신 거 축하드려요. 다섯 번째. 남친분이 결혼에 관한 가치관 정립도 안 되어 있고 눈치도 없을 뿐더러 말도 앞뒤 다 자르고 본인 해석대로 개떡같이 전하는 스타일인 듯 하네요. 철딱선이 없는 남편을 키우듯 가르치며 살아야 할 판이었는데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